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영태입니다. 23년도 10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표 보기 전에 지난주에 채권 시장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이 미국의 장기물들 금리가 상승하는 걸 보고 그냥 지켜본다고,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뭐 의미 없는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채권금리 폭등하면서 주식시장도 매우 많이 하락했습니다. 고점 찍고 거의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어떻게 사이클상으로 보면 거의 하락이 이미 시작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 힘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악재가 터질 때마다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일단 지난주 발표된 중산층 위주의 소매 판매 지표인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는 상승했습니다. 4.6%로 거의 이제 평년 수준에 거의 다시 진입한 모양입니다. 시장이 미국 정부의 엄청난 경기 부양으로 화랑 상태고요. 금리나 뭐 주택 상관없이 과열 상태라서 그런 게 매우 큽니다. 가게에 있는 자금도 뭐 장난 아니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경제학자들 중에 에어포켓이니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엄청난 자금이 지금 미국 가계에 있습니다. 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미국 소위 그 매그니피켄트 7이라고 하는 대기업 7개는 아주 그냥 뭐 이자 보상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져서 매출액을 잠깐 내버려 두기만 해도 MMF에 이자보다 더 많이 벌고 있죠.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소매 판매인데요. 월 단위로 보고 있는데 차량을 제외한 뭐 다른 것들 제외한 핵심 판매가 그래도 꾸준히 0.6% 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여기도 역시 기존의 전통적인 평균 수준에 진입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제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가계의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 이제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어떤, 그리고 또 유동성이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생산인데요. 거의 얘도 거의 평년 수준입니다. 거의 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추세 전환이라든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다는 이런 그런 것보다는 평년 수준에서 산업 생산 지표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연준은 금리를 올라가니까 그냥 이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 뭐 정부는, 재무부는 잔고 바닥 날 때까지 털털 털어서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전쟁이 나고 뭐 경기 진작, 경기 부양책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 바이든은 1000억 달러, 뭐 1050억 달러라고 지난주에 뉴스에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채권 발행해서 넣고, 전쟁 발행한다고 또 넣고, 금리가 5% 가까이 되는 채권을 계속 이렇게 발행해서 쓰는 게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러면서 금리는 또 올리고. 네, 다음으로 차량을 제외한 재고 지표입니다. 다른 재고 지표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지표가 거의 뭐 줄거나 경기 불황이 와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불황이 올 것으로 보고 다들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소매 판매가 꾸준히 버텨주니까 뭐 생산을 더 했겠죠. 지지난달부터 해서 지난달까지 PMI가 조금씩 반등하는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재고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지금 뭐 회사들 부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허가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주택 거래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집을 팔고 옮길 수가 없죠. 일반 가게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공급은 확실히 부족하고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가 터진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다들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질 거라고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은 어차피 터져봐야 3년 동안의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도 계속 안 좋은 모양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격만 상승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시장 쪽인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달러 유입 추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계속 늘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계속 유지되고 달러 체제도 다 유지됩니다. 이런 큰 축은 아직은 뭐 변함이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재무제표인데요. 자산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금 흡수 속도가 너무 느리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무부에서는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합하면 거의 뭐 보는 동안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은 거의 줄지 않는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니 유동성이나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임금 상승 강도 강조하다 보니까 바이든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저임금 일자리는 계속 이민자들이 감당하고 있어서 지표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데, 뭐 이게 어떤 식으로 튀어나와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확실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2년물 채권 선물은 거의 뭐 고점을 찍었죠. 근데 장기물은 5%를 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잠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해소되기도 했는데, 지금 지난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기물 금리는 내려오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정상화되면 침체는 뭐 필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은 침체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금리를 지켜보겠다고 하니 채권 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고 주식시장은 떨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시장은 올라가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주간 움직임은 하락 지속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 계속 하락이 예측이 됩니다. 상품 가격 반등하고 있고 부동산도 반등하고 있는데 거래량 줄면서 여기도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채권, 주식, 부동산, 원자재, 커머디티 등 이런 모든 시장이 다 그냥 혼란 그 자체입니다. 선수들도 뭐 샀다가 손절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다고 지금 해외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임금이 내려가고 물가가 상승할 만큼 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연준이 보기에는 목표 잠재 성장률 대비 인플레이션 목표가 너무나 이렇게 낮게 2%로 잡고 있어서 이게 또 쉽지가 않죠. 2%를 가기를 단기간에 이뤄낼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부양책으로 또 물가 상승,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연준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시장이 알아서 올라가는 참 희한한 모양입니다. 바로 이게 원인이죠. 미 정부의 엄청난 부양. 이런 세금으로 정부에서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게 얼마나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락 지속 예측이고요. 다음 주는 GDP나 PMI 지표 발표되는데 GDP는 엄청 좋게 나오겠죠. PMI는 횡보가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네, 여기 써놓은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